네, 기계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상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 투상법 나오는데 여러 가지 투상법이 나옵니다. 투상법은 정의입니다. 3차원 물체 형상을 평면상에 표현하는 방법을 투상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쉽게 얘기해서 3D 형상을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2D 종이 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D 형상을 2D로 변환하는 것이 투상법이고 또 2D를 3D로 변환해 주는 것도 투상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상법이 많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 3D 형상을 2D로 나타냈을 때 이 가로축에서 30도, 30도 각도가 똑같죠. 그러면 등각 투상이라고 하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봤을 때 한쪽은 45도인데 한쪽은 5도입니다. 각도가 같지가 않죠. 그럴 때는 부등각, 같지 않는 등각, 부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투상도는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쪽의 각도가 60도입니다. 자, 정면도는 똑바로 나오지만 투상면의 한쪽에 60도로 나오면 사투상도. 투시도법은 원근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건축이나 교량 등의 조감도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키워드 확인하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투상법은 나오는데 투상선이 평행하게 물체를 지나 여기 쭉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투상법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속한다 라고 나오면은 정답은 여기 4번의 정투상법입니다. 키워드는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나란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일각법과 삼각법 이렇게 나오면은 정투상법이다. 우리가 투시, 등각, 사투상법 배웠는데 정투상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아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정투상법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두 개의 옆면 모서리가 수평선과 30도 요것만 놓고 보면은 뭡니까? 등각투상법. 이 키워드만 보고도 등각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면서 등각투상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가로축에서 이 정면도 나타나고 이 각도가 45도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투상법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투상법이 있는데 아래쪽에 이 그림과 특징을 보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투상법은 우리 기계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선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빔 프로젝트에서 이 하얀색 벽, 이 투상면에다가 광선, 즉 빛을 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 벽면에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투상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투상도랑 3차원의 물체를 표면으로부터 평행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투상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 투상면에 그대로 투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도를 여기서 쳐다보게 됐을 때 이 투상면에 이 정면에서 나타내는 것, 우측에서 나타내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이것을 합쳐서 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일각법과 삼각법이 나오는데 우리 기계도면에서는 삼각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투상면을 봤을 때 이곳을 1면각, 2면각, 3면각, 4면각이라고 했을 때 일각법은 물체를 1면에 놓고 투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삼각법은 3면에 놓고 투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삼각법이 우리가 주로 쓰는 거니까 삼각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법에서는 정의는 물체를 제3각에 놓고 정투상하는 방법이라고 나오고 일단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 이 세 개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는 배면도와 왼쪽에서 바라보는 좌측면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저면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법은 쉽게 생각해서 1면각, 2면각, 3면각, 4면각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물체를 3면에 놓고 투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눈 다음에 여기가 투상면입니다. 투상면, 물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삼각법이다. 그리고 이 기호를 잘 보세요. 기호에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우리가 투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3면각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삼각법의 기호입니다. 요것 잘 비교를 하고 일각법이랑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일각법의 차이는 당연히 물체를 일각에 놓고 투상하는 법입니다.
여기 1면각, 2면각, 3면각, 4면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물체를 1면각에 놓고 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보는 게 좌측면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저면도, 우리 삼각법이랑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법을 외워놓고 일각법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투상법에 보면 자, 눈이 있고 여기 물체가 먼저 나옵니다. 물체가 나오고 투상면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삼각법하고 비교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기호도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일각법과 삼각법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4번에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각법에서 정면도 아래에서 본 저면도를 정면도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위에서 나타낸 것이 일각법이죠. 자, 삼각법은 정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은 우측면도, 위에서 바라본 것은 평면도가 나오는 것이 이게 삼각법이 되겠고요. 일각법은 반대가 됩니다. 일각법은 우측면도랑 평면도가 반대가 되는 것이 일각법입니다. 일각법에서는 저면도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나타나고요. 우측면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타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각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머지 비교를 해보면 되고 3번이 정답인데 저면도는 우측면도의 아래에 그린다. 왜 틀렸습니까? 여기 저면도는 우측면도의 아래쪽이 아니라 정면도의 아래에서 그리는 것이 저면도이죠. 위쪽에 그림을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삼각법에서 정면도 아래에 배치하는 수상도, 이 정면도 아래에는 삼각법에서 저면도죠. 그래서 5번과 6번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7번 삼각투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7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눈 물체 투상면은 일각법. 나머지 3번, 4번은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은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8번 기호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각법의 기호입니다. 9번 마찬가지 보통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나오면 이것이 삼각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좌측면도가 나오고 위쪽에는 저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각법이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일각법의 기호는 이것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에 보면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등각투상도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3번 이런 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림을 보고 맞추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면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이 이 선과 이 선이 되겠죠. 이것이 없는 것 1번 탈락 되겠죠.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형상이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형상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2번, 4번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측면도 봤을 때 지금 이 형상이 네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나오면 안 되는 선이죠. 여기 선이 없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매 시험에 한두 문제 이상 많으면 3, 4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맞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1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12번에 보면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의 우측면도로 닮아선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면도와 평면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형상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이 정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선으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정면도에서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평면도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우측면도는 옆에서 쳐다본 모습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수상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상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이트에 가면은 예상 문제와 풀이를 잘 설명을 해 두었으니 그 사이트에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하나만 볼까요? 20번에 보면은 자,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로 쳐다본다 했을 때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상이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상이 아니죠. 위에서 봤을 때 이 네모가 다 보일 것이고 이런 선들이 이렇게 선들이 나온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상도의 종류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투상도라는 말은 아까 전에 살펴본 정투상도만으로 물체를 표현할 경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보기 쉽게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간단하게 추상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에 나오는 것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무엇인지 투상도의 종류를 골라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아래쪽에 이 설명을 이렇게 문제 주어주고 무슨 종류의 투상도인가 골라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특징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이 보조투상도는 키워드가 경사면을 지니고 있는 물체의 모양을 표시할 필요, 경사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조투상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경사면이 나와 있는 그림 나오면 보조투상도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회전투상도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의 실제 모양, 각도 나오면은 회전투상도 고르면 되겠고요. 이 형상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회전투상도,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회전투상도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머릿속에 익혀두고 회전투상도 나오면 바로 찍으면 됩니다. 부분투상도 말 그대로 그림의 일부만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부분투상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전체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만 그렸죠.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만 잘라서 그렸다. 이 그림 나오면 부분투상도 외우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 국부투상도, 구멍, 홈 등과 같은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중요한 단어 구멍이나 홈 나오면은 국부투상도 고르면 됩니다. 구멍이라든가 이런 홈, 이런 그림 머릿속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확대도도 특정한 부분이 작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척도가 2대1, 2대1은 배척으로 2배로 키워서 그리는 거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2배로 키운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1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투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말이고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보면 물체의 형상이나 기능을 가장 명료하게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주투상도가 아닌 보조투상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투상도에서 가장 기능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투상도에 나타난다. 이런 것 단어도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번처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느냐, 형상의 이해를 위해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보조투상도를 되도록 많이 사용한다. 가능하면은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투상도에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에 보조투상도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이 거의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3번도 거의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투상도의 선택 방법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3번에 나머지 3개를 읽어보고 정답은 4번인데 명확한 이해를 위해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어떻게 많이 그린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것을 물어본다. 4번에 투상도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는 되도록 많이 그린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똑같은 말입니다. 5번 투상도의 선택 방법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것들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부품도는 조립도와 같은 방향으로만 그려야 된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같은 방향이 아니더라도 가공 방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에 보조투상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사면. 이런 키워드를 기준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7번도 보조투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 경사면부, 경사면과 맞서는 위치, 이런 단어가 나오면 2번 하면 됩니다. 8번에 투상도의 표시 방법으로 잘못된 것,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1번 부분투상도, 여기 문제를 보면 구멍, 홈 나오면 무슨 투상도라고 했어요? 국부투상도라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위쪽에 글씨로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9번부터 보조투상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 보조투상도라는 것은 키워드가 경사면이었는데 이런 경사가 있죠. 정답이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이것은 외형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심선, 1점세선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파단선,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0번에 경사면부가 있다. 이것은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 보조 투상도. 11번 여기 경사면이 있다. 답이 뭐다? 보조 투상도다. 12번 이 그림만 보면 바로 국부투상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구멍, 홈 이런 단어 나오면 국부투상도다. 3번 당연히 이 그림도 바로 국부투상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축의 홈이나 구멍 등과 같은 부분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 또는 키워드만 알면 투상도에 대한 문제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단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단면은 물체를 자르는 겁니다. 왜 자르냐?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단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가운데를 자르는 거겠죠. 가운데를 자르면은 이렇게 숨은 선은 파선으로 굉장히 도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선으로 나타내주게 하기 위해서 단면도법을 적용한 투상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단면도의 표시 방법. 자,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지. 여기 보면 가운데 이런 선들이 없죠. 이런 선들을 안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나타내야 되고, 자, 여기 C번에도 여기 선이 없고, D번에는 위쪽은 이렇게 누웠는데 아래쪽은 반대편으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품은 같은 쪽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단면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여기 해칭과 스머징이 있는데, 해칭은 사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을 해칭이라고 하고, 스머징은 이쪽에 해치를 해주는 것을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단면의 표시 방법에 해칭과 스머징이 있다. 이것을 보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면도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 2번은 왜 틀렸느냐? 정면도는 단면도로 그리지 않고 평면도나 측면도만 절단한 모양으로 그린다. 틀렸죠. 정면도도 단면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1번 해칭은 일반적으로 해칭은 생략하여서 도시한다. 뭐 틀린 말이 되겠죠. 해칭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단면을 했으면 해칭이나 스머징으로 단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의 표시 방법, 우리가 투상도에서 본 것처럼 특징과 그림을 보면은 어떤 단면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온단면도 또는 전단면도, 전체를 자른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자른 건데 2분의 1이 전체를 자른 겁니다. 전체를 자르면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그림은 온단면도 또는 전단면도고요.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물체의 내부와 외부의 모양을 동시에 나타내서 물체의 4분의 1을 절단했다. 여기서 이 전체 물체에서 보면 여기가 4분의 1이죠. 여기만 절단을 해서 보면 여기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물체의 내부를 나타내서 해칭은 단면을 나타냈고, 아래쪽은 물체의 외부 모습을 나타내서 외형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한쪽 단면도이다. 부분 단면도는 파단선으로 일정한 부분을 그어서 단면을 표시했습니다. 파단선으로 이렇게 일정한 부분만 잡아서 나타난 것은 부분 단면도이고, 회전도시 단면도, 회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수직으로 절단한 단면을 90도로 회전을 해서 기어나 리브나 축 같은 단면도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면 회전도시 단면도다. 절단을 해서 이쪽에서 바라본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절단을 해서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나타낸 것은 회전도시 단면도다. 계단 단면도 말 그대로 계단처럼 전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A 부분처럼 일직선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처럼 표시를 하면 이쪽에 구멍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계단 형태로 절단한 것은 계단 단면도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외우세요. 긴 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것 또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브, 암, 기어의 이 등 단면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나사, 리벳, 키 등은 마찬가지로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길이 방향이 등 긴 쪽으로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보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략 이런 것들은 긴 쪽 방향 또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지 않는다.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3번에 단면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복각 단면도, 이런 것들은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 온단면도, 한쪽 부분 단면도 살펴보았죠. 4번에 이런 그림 보면 바로 전체를 절단했기 때문에 온단면도 나옵니다. 5번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단면, 아래쪽은 단면하지 않고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은 무슨 단면도? 한쪽 단면도다. 이렇게 그림만 보고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6번 4분의 1을 절단하였다. 외부 모양과 내부 모양을 동시에 나타낸다. 2번 한쪽 단면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 90도 이것만 봐도 바로 이것은 회전 도시 단면도다.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회전 도시 단면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90도에 회전시킬 때 그리는 선의 종류는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파단했던 선과 동일하게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면도인가? 여기 뭐 2분의 1 나오고 4분의 1 나왔다. 한쪽 단면도. 9번에 여기 또 4분의 1 나왔다. 바로 한쪽 단면도. 엄청 쉽게 문제가 나오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암 나왔고 축을 이렇게 90도 했다. 그럼 바로 회전 도시 단면도. 회전이라는 말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이 그림 똑같은 문제죠. 회전 도시 단면도. 자, 그래서 10번처럼 문장으로 물어보든지 11번처럼 그림으로 물어보든지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회전 도시 단면도 부적절한 것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기어의 이. 자, 이것이 2번이고 뭐 리브라든가 훅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전 도시 단면도로 그린다. 13번은 이렇게 나타낸 단면도는 계단 형식으로 나타낸다고 계단 도시 단면도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구멍의 내부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이런 부분을 선을 다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선들이 없기 때문에 1번,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왜 틀렸습니까? 해칭이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부품은 동일한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한 개의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14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맞는 것은 보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내부, 외부 나왔기 때문에 한쪽 단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일정 부분만 그렸죠. 부분 단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브라고 하는데 리브의 두께를 나타내는 부분은 회전도시 단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온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에 길이 방향 또는 긴 쪽으로 절단하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볼트나 기어의 이나 바퀴의 암, 나사, 키 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보았습니다. 풀리의 보스는 단면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해서 진도 밀리지 않도록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